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른 스테인리스 강의 가스 텅스텐 아크 기초 용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의 가스 텅스텐 아크 기초 용접 작업과 용접 후 처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오늘의 키워드. 탄소강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 무제.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강의 균열 감수성이 용접에 미치는 영향은? 스테인리스 강의 비드 내기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태환입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과정을 함께할 김기석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반갑습니다. 김기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테인리스 강의 기초 용접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강사님, 스테인리스 강은 또 탄소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테인리스 강은 연강에 비하여 열 전도율이 작고 선 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용접을 실시하면 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합금 중 니켈량이 적은 경우에는 냉각 가공에 의해 마텐사이트가 형성되어 가공 경화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스테인리스 강의 특성에 맞게 작업을 하려면 용접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전극의 돌출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극의 돌출 길이가 길면 가스 보호 작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기 중 질소나 산소가 농착금속 내에 혼입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크 길이를 짧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용접 이음의 형태에 따라 전극의 돌출 길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류 역긍성으로 설정할 경우 모재가 전극보다 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용입이 얇고 비드폭은 넓어집니다. 따라서 박판 용접에 적합하며 또한 청정작용이 있어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이 어려운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합금의 용접이 용이합니다. 고주파 교류의 경우 교류 전원의 높은 전압과 고주파를 첨가한 전원으로 교류 전원이 불안정함을 보강해주며 전극을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전극의 오염이 적어집니다. 또한 긴 아크의 유지가 가능하며 아크가 안정되고 낮은 전류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교류로 할 때는 인버터 제어 용접기의 경우 안정된 교류 전원이 출력되며 고주파는 아크가 발생될 때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전극봉을 준비할 때에도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극봉은 고온에서 증발 현상이 없고 고온 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류 전극성용 가공법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균열과 같은 결함을 조심해야 할 텐데 이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스테인리스 강은 고온 균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고온 균열 방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용접부 개선면인 스케일, 이물질, 습기, 유지 등을 반드시 제거한 후 용접을 해야 합니다. 또 용접 분위기 중의 공기 혼입도 반드시 피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 강의 차이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 강의 기초 용접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인리스 강의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성을 알아보면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열 전도율이 낮고 선 팽창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극의 돌출 길이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극성에 따른 비드를 형성합니다. 또한 전극봉의 구위 조건과 가공에 맞게 용접을 실시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균열 감수성에 따라 고온 균열 방지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개선면의 청결 관리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탄소광으로 기초 용접을 하나요? 아니, 오늘은 이 다른 모재를 가지고 기초 용접을 해볼 건데요. 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요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고 강도가 더 높은데, 스테인레스 강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기초 용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석군, 네, 일단 도면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요. 네, 네, 도면을 숙지한 후에 필요한 공구, 부속품들을 준비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모재와 이 용접봉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용접기 설치를 할 텐데, 용접기 설치는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기를 배치를 한 후에 네, 부속 장치를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부속 장치가 준비되면 설치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용접기 용량에 맞는 1차 케이블을 한쪽 그 용접기 입력 단자에 단단히, 입력 단자가 보이시죠? 네, 자, 고정을 해주시고요. 반대측 3상 전원 스위치에 연결을 해주시고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접지선의 한쪽 끝은 이 용접기의 네, 케이스 접지 단자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지면에 접지시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케이블, 용접기에서 나오는 이 2차 케이블은 한쪽 끝은 압착 터미널, 네. 압착 터미널로 고정을 시켜주고, 2차 단자, 양극 네. 측에 이 볼트와 너트로 이 단단하게 이 고정을 한 후에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주로 이 공냉을 쓰지만 이 순냉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순냉인 경우에는 용접기 출력 측, 음극 측에 연결한 후에 이 용접기의 가스 이 호스 출구에 네, 그 가스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접기의 이 전면 냉각수 출구를 이 닛불에 토치 냉각수 공급 호스에 연결해 주고, 용접기 전면 냉각수 리턴구에 이제 토치 냉각수 리턴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순행시계의 경우예요. 네, 네. 우리는 사용하는 게 무슨 식이라고요? 공냉이요. 네, 공냉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치 부속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토치에 이게 뭐죠? 콜릿 바디요. 네, 콜릿 바드를 연결해 주시고, 자, 이거는요? 가스 노즐이요. 네, 가스 노즐 또는 세라믹 노즐. 네, 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요? 콜릿 척이요. 네, 콜릿 척. 자, 이거는 텅스텐 전극봉. 네, 전극봉입니다. 전극봉을 연결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건 캡이죠. 캡이요. 예, 캡으로 마무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위치의 부속품들을 연결이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르곤가스. 네, 아르곤가스를 연결해 볼 텐데요. 네, 자, 아르곤가스 용기에 네. 압력 이 조정 유량계를 설치한 후에 이 가스호스 유량계의 그 가스 출구 닛불과 용접기 가스 닛불에 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접기 앞쪽 패널에 있는 각 스위치가 있죠. 네, 이거를 한번 용접 조건에 맞게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자, 후에 이제 배전반의 전원 개폐기와 네. 이 용접기의 전원 스위치를 온 해주신 후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네, 그거 켜주시고요. 자, 켜주신 후에 자, 이제 유량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유량은 가스 밸브를 용기에서 밸브를 열어주시고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자, 제가 여기 가스 체크를 눌러 드릴게요. 10L/min으로 조절해 주신 후에 용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기 전류 이 조정 노브를 90에서 네. 90에서 50 암페어로 설정을 해보실 거고요. 네. 자, 다음은 용접 전류 조정 노브를 이용해서 80에서 120 암페어 정도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크레이터 전류 조정 노브를 이용해서 60에서 100 암페어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크레이터 전류는 초기 전류는 50에서 90이고요. 지금 네 맞네요. 네, 그렇게 네, 좋아요. 크레이터 전류도 네, 맞고요. 네. 좋습니다. 한 80, 네,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한 후에, 자, 이제 극성 전환 스위치. 앞에 보이시는 이 용접 방식의 직류 DC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크레이터 설정 버튼을 1회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은 1차 전원과 이제 용접기 전원 스위치를 접속을 하고요. 네. 아르곤 가스의 이 지연 시간, 후기 가스 시간을 5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후에는 이제 아르곤 가스 아까 마친 것처럼 10리터 per min이 공급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 스테인리스 강판을 네. 용접 작업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자, 편한 곳에 올려놓고요. 자, 이제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를 이제 무에 놓은 후 아크를 한번 발생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를 무에 놓고, 자, 원석군이 여기서 한번 아크를 앉아서 발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생만 살짝 해보세요. 네, 됐어요. 자, 아크 발생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조작에서 하나씩 이 조작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이제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를 반복으로 놓고 아크를 한번 발생해 볼게요. 네. 자, 반복으로 놨습니다. 자, 아크를 한번 발생해 볼게요. 스위치를 떼세요. 자, 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죠? 아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바로 꺼지지 않고 네. 토치를 떼야지 아크가 꺼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상승 시간 업슬로프와 네. 하강 시간 다운슬로프를 조정해서 아크를 한번 발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크를 한번 발생해 보세요. 자, 토치 스위치를 떼고, 자, 끄시고, 자, 어떠세요? 확실히 이 초기 전류에서 본용접으로 가는 시간과 본용접에서 네. 이제 크레이터 전류로 가는 시간이 지연 시간이 확실히 좀 길게 느껴지시죠?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용접 조작 스위치를 스폿에 놓고 아크 스폿으로 놓고 조정하면서 이제 토치 스위치를 조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스폿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됐어요. 어떠세요? 아크가 유지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뭐 점용접처럼 아크가 발생됐다 금방 꺼지죠. 네. 이게 바로 아크 스폿의 특성입니다. 아. 이제 아크 스폿이 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아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이 용접기 점검이 끝나면 공구를 정리정돈을 하시고요. 네. 호스내 잔류가스 꼭 제거를 해주신 후에 네. 용접기 이 메인 스위치 꺼주시고 주변을 저기 메인 스위치도 같이 꺼주시고 자, 이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강판에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아래 보기 자세 비드 내기를 할 텐데 네. 처음에는 전류를 조절해 주시고요. 네. 이 용접 전류는 70에서 100까지 네. 거기에서 맞는 전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크레이터 전류는 70에서 80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재를 아래 보기 자세로 고정을 해 주실 텐데요. 네. 자, 아래 보기 자세 모재로 아래 보기 자세를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토치를 잡고 용접봉을 잡고요. 네. 지금 뭔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은석군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용접봉 끝을 아, 구부려 주세요. 이게 안전에 굉장히 U자로 구부려 네. 주시고요. 자, 토치의 이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반대 방향으로 70에서 80도가 되게 네. 작업각은 90도, 용접봉은 용접선에 대하여 한 10도 정도를 유지해 주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보기 비드를 내기를 할 텐데요. 네. 용접 시점 부근에서 아크를 발생을 하고요. 네. 아크 길이는 이 전극이 모재에 닿지 않을 정도에서 가능한 짧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크가 안정되면 전진법으로, 전진법은 이제 우에서 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전진법으로 진행하면서 모재의 끝까지 용접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과용용부 처리 또는 이 크레이터 처리를 끝부분에서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비드 내기를 반복, 숙련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아래 보기 비드 내기를 해볼게요. 네. 자, 용접이 끝나면 네. 이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용접 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 비드 내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자, 모재를 수평 자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수평 자세는 자기한테 가장 편한 자세로 취하는데 가슴 높이 네. 정도가 가장 좋고요. 자, 모재를 단단히 지그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작업대 앞에서 앉아서 토치와 용접봉을 잡고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네. 아, 자세 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높이가 안 맞으면 약간 좀 높여서 자기한테 알맞는 자세로 모재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용접 토치의 진행각은 이제 용접 진행 반대 방향으로 70에서 80도. 네. 이 작업각은 75에서 85도. 네. 용접봉의 이 유지 각은 용접선에 대해서 10에서 3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용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평 용접을 한 후에 끝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정리정돈이죠. 네,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용접 후 처리라고 네.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수평 비드 내기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호구 다 착용하시고요. 착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평 비드 내기가 완료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 비드 내기를 해볼 텐데요. 네. 용접 전류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 용접 전류는 80에서 100A, 네. 또 크레이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A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준비된 모재를 수직 자세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자, 작업대에 앉아서 이 모재와 고정된 모재와 용가재, 토치를 모재에 잡고 용접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네. 자세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 후에 이 용접 토치의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반대 방향으로 75에서 85도, 작업각은 90도를 유지해주면서 용접봉은 10에서 30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용접을 하는데 이 용접 종점 있죠? 네. 종점에서 이르면 이 크레이터 처리를 하고요. 네.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해 준 후에 용접 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한 것처럼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수직 자세 비드내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비드내기 중 가장 어려운 단계인 위보기 비드내기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접 조건을 설정하고 수직 자세와 같이 용접 전류를 조절해 줍니다. 다음 모재를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고정하고 용접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용접 토치의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반대 방향으로 75에서 85도, 작업각은 90도, 용접봉은 용접선에서 10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보기 용접에서는 용융금속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종점에 이르면 크레이터 처리를 하고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용접 후 처리로 마무리합니다. 요거 남은 용가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용접을 하고 남은 건 이제 따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정돈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것처럼 스테인리스강 기초 용접 비드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테인리스 강의 기초 용접에서 아래 보기 비드내기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수평 비드내기를 우리 원석군과 저랑 직접 진행해 볼게요. 물론 제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그럼 스테인리스 강판에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수평 비드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용접 전류를 조절할 거예요. 용접 전류는 85에서 120A, 크레이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A 낮게 조절하세요.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재를 고정하고 용접 자세를 취해보세요. 모재 이 용접선이 수평 자세가 되게 이 작업대 지그에 고정하고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맞춰보세요. 네, 작업대 앞에 앉아서 토치와 용접봉을 잡고 용접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용접 토치의 용접 진행 반대 방향으로 75에서 85, 작업각은 90도. 이제 용접 선에 대해서는 10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수평 용접을 해볼게요.
자, 다 되셨나요? 용접 종점에 이르면 크레이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 용접 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용접부 외관 및 결함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요.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호스의 잔여가스를 제거를 해주세요. 네, 용접기도 꺼주시고. 네, 다 되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 강의 기초 용접, 실습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인리스 강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비드 내기 작업 준비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기의 점검 및 조작 상태를 확인하고 스테인리스 강판의 아래 보기 비드 내기를 실시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의 수평 비드 내기,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판의 수직 비드 내기, 이와 함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위보기 비드 내기도 함께 실습합니다. 용접부 검사 및 반복 작업을 실시하고 용접 작업이 끝난 후 정리 정돈 및 주변을 청소합니다. 아무래도 영광이랑은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요. 용접 조건 설정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점 등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스테인리스 강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고요. 용접 자세에 따라서 용접 조건을 잘 파악해야 이 제대로 된 용접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